네, 오늘 장 마감 이제 3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역전의 승부로 로봇 소개해 드렸고요. 그 외에 우리가 또 오늘 장 눈여겨봐야 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두 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참 드라마틱했고요. 시장도 많이 밀렸고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워낙 많았기에 참 대응하기 어려웠던 한 주였는데 과연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의 시선을 끌었던 주제는 어떤 것이 있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용 의료기기 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불을 켜고 있기에 무엇 때문인지 우리도 봐야 되는지 짚어봤고요. 반대로 로봇의 반등은 나오는데 AI 소프트웨어 주들이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매수 기회인 종목이 있는지 탑3 각각의 선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권희 부장님. 벌써 스포가 됐는데 빠르게 한번 볼게요. 미용 의료기기 주도 오늘쯤 좀 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조정을 좀 잘 받았고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급등했던 종목들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좀 지난주부터 좀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반등을 좀 나오는데 특히 이제 또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고 이제 최근에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온 기업 위주로 해서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 시장이 다 무너지면서 믿을 거는 그래 그나마 실적뿐이다라고 하니 미용 의료기기들의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출 데이터가 투자 포인트로 작용한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을 위주로 봐야 될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보시죠. 클래시스가 각각의 탑픽으로 일치가 됐고요. 이권희 부장님은 원텍과 제이시스 메디칼, 이화진 과장은 메디톡스와 휴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보톡스도 미용 의료기기가 맞냐고 사전에 이거 꼽아도 되냐고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선택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뭐 FOMC 끝났고 오늘은 BOJ도 끝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눈앞에 두고 온 상태에서 결국 중국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석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은 어느 정도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결국 3분기 실적은 중국 소비재들에 대한 흐름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물론 최근에도 롯데 관광개발도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한 달만 해도 실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이제 K 의료 관광 콘텐츠를 이제 문체부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홍보를 준비 중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뷰티 사업이나 엔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K 뷰티 앤 메디 페스타를 이제 열게 되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한국에 있는 K 의료 기기들을 미용 기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얼마만큼 이게 피부나 이게 굉장히 좋아지는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한 이슈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마케팅 효과를 적극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K 단체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로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 볼륨어 굉장히 장비는 국내 더불어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브라질 쪽은 하이퓨 쪽의 의료기기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품이 빠르게 회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일본과 동남아 쪽에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2025, 26년부터는 북미나 중국 쪽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고점 아니야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인 단계, 가장 큰 시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클래시스를 더불어서 특히 메이톡스나 휴재도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북미 쪽 시장이 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용 의료기기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중국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실제로 팔리기도 잘 팔리고 수출 데이터도 좋은데 국내에 와서 요즘은 그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피부과, 성형외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들의 실적도 좋지 않을까. 이권희 부장님이 선택한 지금 탑픽 1, 2위가 모두 다 상반기 매출이 역대급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3분기도 실적 호조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클래시스나 원텍, 뭐 이제 제이스 메디칼 대부분 다 이제 조금은 연식이 된 회사들입니다. 맞아요. 예, 다 이제 업력이 좀 있고요. 한마디로 좀 근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팔아놓은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지금
소모품들 매출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일시적으로 잠깐 뭐 정체거나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여전히 뭐 신제품도 계속 내고 있고 특히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분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신제품인 볼륨머 성과가 생각보다 기대보다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또 잘하고 있는 게 사실 고주파 치료제라고 보시면 고주파 관련된 이제 미용 의료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텍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레이저 쪽이 좀 장점이 있죠. 올리지오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일단 클래시스만 보더라도 이쪽을 그런데 미용 의료 관광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오다가 보니까 여기 또 매경 앞에도 지금 관광버스들이 지금 난리를 맞아요. 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많이 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용을 이제 단체 관광으로 와서 미용만 하고 가는 거는 사실은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뉴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기대감으로 좀 놔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보면 지금 외국의 브라질이나 북미나 이쪽에서 나오는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또 인허가 관련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은 더 이제 현실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만약에 뭐 관광객들이 와서 매출이 증가하는 게 뭐 기사화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되면 네. 또 한 번 리레이팅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플러스 알파로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최근에 뭐 사실 클래시스만 보더라도 고점이 42,000원이었는데 35,000원대까지 35,000원 밑에까지 빠졌었죠. 이제 오늘 아침에 저가가 34,000원이죠. 34,000원. 눈이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여요? 네. 예, 34,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오늘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이게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바로 급반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반등은 조금 천천히 옵니다. 원래 조정은 좀 빨리 오고 반등은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불안할수록 실적이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보겠다. 또 업력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골라주셨고 이화준 과장님도 그래요. 우리가 딱 보톡스하면 가장 떠오르는 메디톡스도 넣어주셨고 휴젤도 넣어주셨는데 그럼 그 외에 선택을 한번 더 넓혀보자면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보다 AI 의료기기주들이 각광을 받았잖아요. 네. AI 의료기기는 성장성이 있어요. 근데 실적은 당장은 안 나오고. 미용 의료기기가 더 잘 나올 거예요. 둘 중에 뭐로 승부 보시겠어요? 굉장히 어렵지만은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실적은 한 적어도 2, 3년 정도는 미용 의료기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반면이고 AI 쪽은 사실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왜냐하면 FDA 승인도 남아 있고 결국에는 그 시장을 선점하려게 되면은 북미 쪽에 있는 그 회사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미용 의료기기도 이제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일단은 브라질이나 이런 동남아 신흥 시장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과정의 입장에서는 미용 의료기기가 오히려 메리트가 제가 봤을 때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래시스가 탑픽이니까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이게 결국에는 볼륨어가 생각보다 흥행을 많이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 연진인가요? 박연진 네, 역할을 박연진이 해주셨던, 이제 홍보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K뷰티는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대형 병원의 거의 80~90%는 이미 슈링크 장비가 이미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소모품이 계속 회전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준비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 32,000원, 33,000원 가격대에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태국 쪽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중국, 미국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제가 5만 원을 제시를 했고 현저가를 3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2026년까지 정말 이게 언제 여기까지 올라갔어라고 할 정도로 클래시시는 그런 실적을 기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고점이 42,000원인데 5만 원까지 주는 거는 단기간에 무언가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이 실적 베이스를 토대로 탄탄히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5만 원까지도 눈높이를 높여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탑픽 세 가지에서 클래시스가 1위로 일치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AI 쪽에서 두 분의 선택을 볼까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한번 국한해 봤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JLK와 딥노이드, 마음 AI를 선택하셨고 이화진 과장님은 신테카 바이오, 솔트룩스,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뭔가 약간 좀 바이오 쪽으로 섞여 있는 게 이화진 과장님의 종목인 것 같고 이건희 부장님은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저렇게 세 가지 꼽으신 건가요? 네, 일단 가장 신체에서 중요한 뇌를 하고 있는 기업 두 기업을 골랐죠. 뇌를 공략하는 기업으로. 그렇죠. 일단은 두 회사가 가장 실적은 뭐 AI 의료 AI 쪽에서는 가장 빠르게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JLK 같은 경우는 지금 JBS 01K를 이제 2018년도에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는데 네. 이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23년이죠. 지금 3년인데 병원에 한 170여 개의 공급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허가도 다 받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보험급여, 비급여에 적용을 받는 걸로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마지막 이제 이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안에 마무리가 될 건데 9월 이제 다음 주면 다 끝나죠. 예, 그러면 이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 이제 뇌졸중 치료, 뇌졸중을 진단하는 솔루션을 이제 AI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병원에 이제 주요 다 병원에 다 들어가 있다. 제가 이게 볼 때마다 자료를 볼 때마다 처음에 100개였고요. 120개, 160개였는데 지금 또 170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에 있는 주요 병원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아마 내년에는 올해 이제 10월부터 숫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파이프라인들도 여전히 좀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쪽도 이제 뇌 관련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뇌 쪽에 MRI 관련돼서 진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장이라든지 장기까지 이제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중환자들만 보면 돈이 안 되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게 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4년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숫자가 확인돼야 사실은 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제가 또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두 종목을 제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제부터 주가는 좀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보면 이쪽이 가장 빠르게 숫자는 지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그중에서도 뇌와 관련된 관심이 또 워낙 크다 보니 이쪽에서의 성과가 이제는 단순 기대에서 숫자로 나와주지 않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고요. 이화진 과장님의 선택 세 가지도 궁금한데요. 네. 각각의 매력을 꼽아보자면요. 네, 일단은 저는 이건희 부장님. 건이 뭐예요? 건희 형님. 네. 예, 이건희 부장님 했던 게 이게 JLK, 뷰노, 루닛을 애초에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저 그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슈 중에 머크사가 그 독일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엑센티아라는 이제 AI 신약 플랫폼과 1조 6천억짜리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는 사노피가 나왔고 로슈가 나왔고 이제는 또 머크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빅파마들이 AI 신약 관련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AI 신약 플랫폼 두 개가 제가 신테카 바이오랑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대표적인 두 종목을 일단은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당장의 두 회사들의 실적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도 물론 지금 후보 물질을 한 5군데 정도를 이제 개발을 중이고 지금 기술 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본격적으로 한 건이 나오게 되면은 네. 우리도 이제 미국에 있는 슈러딩거나 리커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사이언시아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실제로 지금 작년에 사노피아 로시오가 나왔던 기술 이전
계약이 5조짜리, 3조짜리 계약입니다. 물론 오늘은 1조 6천억짜리긴 하지만은 그런 큰 금액 한 건이 나오게 되면은 분위기가 쉽게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술 특례 상장했던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술 신약 개발에 대한 흐름이 정말 안 좋습니다. 자금 조달 이슈도 계속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AI 신약 플랫폼이 그에 대한 단점들을 다 보완해 줄 수 있는, 실제 자금력도 굉장히 크게 비용도 많이 안 들게 되고 시간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올해 신테카 바이오가 한 달 전쯤에 이제 그런 슈퍼컴퓨팅에 대한 시공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3,000대가 있는데 10,000대까지 만들겠다고. 그만큼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3,000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테카와 파러스 아이 바이오는 지금 하나씩 둘씩 초입 단계로 어느 정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이제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삼성 SDI의 이제 그 AI 개발 생성 언어 모델을 계속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향후에 뭐 매크로적인 이슈가 금리가 뭐 정도 다시 한 번 더 중단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 세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그 로봇주들의 슈팅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AI주들도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에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인 반도체 역시도 악재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는데, 이 종목을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하면 정말 성장성을 보고 몇 년 혹은 내가 길게 장기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직 실적이 받쳐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단기적으로만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뭐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실 것 같은데. 네, 나라면. 저라면 네. 단기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 지금 이제 AI 쪽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의료 AI나, 물론 이제 의료 AI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텐데, 사실은 로봇도 마찬가지고 지금 HBM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주들도 여전히 그쪽으로 돈을 번 건 없습니다. 지금 항상 기대죠. 그러니까 네. 성장주들이 초입에 항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건, 기대감이 높아지면 올라갔다가 또 기대감이 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좀 떨어지면 사실은 좀 급락이 나오고, 이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진짜로 돈을 벌기 시작할 때는 점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말도 많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팬처럼 지지하는 에코프로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8만 원에서 15만 원 갔다가 다시 8만 원 빠졌다가 막 이렇게 되게 엄청나게 움직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로봇주들이나 AI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로 진짜 오랫동안 보실 거면 뭐 많이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사실은 좀 모으셔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 더 사더라도 지금은 잠깐 보수적으로 이제 뭐 쌀 때 사고 좀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어느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는 구간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JLK가 토픽이잖아요. 전략을 세워보자면요. JLK 전략은 뭐 많이 빠지면 사야죠, 그죠? 예. JLK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간단하죠. 네. 예. 전략은 27,000원 구간을 하야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밑에, 그 위에서는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제 당장 38,000원을 돌파해 주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얼마 전까지는 38,000원이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네. 지금 많이 멀어졌죠.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좀 해보시고, 대신에 27,000원을 밑으로 하회하면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27,000원에서 3만 원 사이 구간, 그 다음에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거기까지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클로징 배 플러스 장 마감 시작해 보겠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정말 빠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죠.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 예상했던 대로 동결은 나왔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 그 숫자가 줄어들어
그걸로 인해서 양시장이 크게 무너졌었습니다. 오늘 장의 경우에는 그 여진 속에 밤사이 미 국채금리 상승 부담이 확대되면서 오전장이 특히나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장중 저점을 좀 높이면서 장 마감을 준비했거든요. 정확한 종가 보고 그 안에서 세부 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간밤 미국 증시에 하락하며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다만 장 초반보다는 그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모두 물량을 팔아냈고 코스피에서는 기관까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500선이 깨지기도 했지만 개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며 하락폭을 좀 줄였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0.27% 하락하며 2,508선에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장중에 1%대 하락하며 낙폭을 키우긴 했지만 오늘 전거래일 대비 0.39%까지 올라오면서 857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장 마감 1시간 전 거래량 급증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동성제약과 부국철강이, 코스닥에서는 원하이텍과 줌인터넷, 삼연철강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테마주로 묶였던 철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테마주로 분류됐던 줌인터넷까지 거래량 급증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제약 오늘 자체 개발한 암 치료제가 특허 취득했다는 소식을 전해지며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 앞서 올랐던 기업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핵융합과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어제 부진한 시장 속에서 급등을 보였던 비츠로테크와 다원시스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진파워와 고려제강, 사막콘덴서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조정을 받는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기기 섹터인데요. 셀바셀스케어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던 기업입니다. 다만 오늘 큰 폭으로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18% 넘게 하락하며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반등이 나왔던 인스코비 역시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코어라인 소프트 역시도 3% 넘게 하락하며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특정 섹터라고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별 종목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장을 통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봐야 할지 클로징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참 말 많았던 한 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장중에 낙폭은 좀 만회를 했는데 코스피도 약보합에서 코스닥도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물론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는 양시장 더 상승 종목보다 훨씬 더 우세하긴 했습니다. 오늘자 이렇게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었던 배경 무엇인지 이건희 과장님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오늘 아침에는 이제 큰 폭으로 빠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FOMC 때문이 아니라 FOMC 쪽은 이제 어제 시장에서 이제 반영을 했고 지난주부터 사실 우려했던 거는 BOJ였습니다. 물론 오늘 8시 반에 CPI가 헤드라인이 3.0에서 3.2% 컨센 상회를 했는데 그러면서 시장이 두려워했던 거는 그럼 물가가 올라갔네. 물론 영국도 올라갔고 다 올라갔지만은 우에다 총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언급. 그러면서 12시에 기자회견했을 때 과연 FOMC에 이어서 BOJ까지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나왔었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동결을 하게 되면서 그런 엔화 가치에 대한 부분도 안정화되면서 시장은 이제 조금 반등세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외국인 선물의 대량 매도가 물론 오늘은 소폭 매도세를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 다음 주 추석도 어느 정도 연휴에 대한 효과도 없지 않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큰 섹터들이 움직였던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사실 폴란드 공장에 대한 이슈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영국 쪽도 내연 기관에 대한 연장 점차적으로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2030년이 되면은 이제 내연 기관을 없애고 전기차 시장을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이 쉽지 않았다는 점. 반도체도 사실상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물론 최근에 감산을 중단한다는 이슈도 없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컴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결국 실적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 재고들을 과연 얼마만큼 축소를 했는지 그에 대한 좀 진행 여부를 조금은 아직까지는 쉽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쉽게 좀 반등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한 흐름이 아직은 돌아서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낙폭은 사실 FOMC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 그거는 이제 어제 다 반영을 했고 오늘 시장 안에서의 그 이유를 좀 찾아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상승했던 테마로 보면은 뭐 정치 테마주도 있어요. 요즘 정치권이 워낙 떠들썩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 원전주들도 좀 강하던데 이번 주 원전이 이 시장 하락에도 나름 버텨줬거든요. 그 의미를 좀 부여해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장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일단 오늘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하락 마감했죠. 한 1% 네. 정도. 요즘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 올랐다가 또 급락이 나오고 하는데 이때 보면 이제 이번 주 19일 날 사실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소송에서 이제 이겼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뭐 한마디로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못 걸 거다라는 거였는데 그 다음 날은 항소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빠진 거죠. 정확히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이 안 돼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게 움직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기술 같은 종목이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우리기술 그다음에 또 하나가 BHI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래봐야 이제 뭐 한 3%, 뭐 장중에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쪽은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에 2월달에 수주받았던 물량들이 발주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네. 실적에 바로 이제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기술은 한 2월에 85억짜리 이제 신한울 1, 2호기죠. 예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설 중단했다가 다시 또 재개했다 하는 건데 이쪽으로 이제 원전 분산 제어 시스템 예비품을 공급을 완료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BHI라든지 우리 기술 이런 종목들 실제로 납품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거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기술은 오늘 뭐 4,300만 주 이상 거래가 됐으니까 네. 주주 구성이 거의 바뀌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았고요. 결국에 이제 원전 쪽은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수주를 받아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요. 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일단 팔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왜 원전주로 묶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쪽은 전력 설비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맞죠. 정확히는 터빈을 만들고 뭐 풍력 뭐부터 시작해서 전기와 관련된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해수 담수화 이슈로 이제 그 일부 회사들이 오르던데 근데 태경그룹이 이제 뭐 해수 담수화 시설을 뭐 유치했다 이러면서 좀 일부 반응도 보였는데 사실은 두산 쪽이 원래 해수 담수화 시설은 제일 빨리 했던 쪽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두산 에너빌리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주로만 너무 묶여 있는 게 사실은 오히려 악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 쪽은 여전히 소송 결과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나온 호재 너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조심해야 된다.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이번엔 오늘 시장에서 강한 업종 금융주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네요. 50일째 신고가 58,2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 오늘 금융주들이 오른 건 배당 매력에 대한 기대 때문일지 아니면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 다들 청약한다고 수수료 2,000원씩 증권사에 반납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인지 오늘 장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뭐 거의 한 달간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왔었죠. 그만큼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런 배당 자율권에 대해서 이제 향을 풀어주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주나 아니면 선보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섹터들이 요 최근 한 달간 꾸준하게 계속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의 주체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이고 결국에는 내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라도 지금 반도체 시장 안 좋네, 2차 전지 안 좋고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그런 중단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는 좀 개별적인 이슈. 그러다 보니까 가장 포트 비중에서 어느 정도 가장 안전적인 섹터가 결국 선보사나 그냥 배당 관련주. 특히나 9월달이나 특히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쯤에 이런 배당에 대한 매력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8%에서 10%까지 배당률을 크게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 지주사들이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다른 섹터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게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9월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게 되면 10월 달부터는 또 다른 섹터에 대한 전환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시장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것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매력적으로 작용한 금융주였는데 10월 추석 연휴 이후 끝나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면 이들의 매력도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좀 하락이 컸던 대표적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셀바스 헬스케어와 펩트론이 있습니다. 전일은 급등했던 종목이 셀바스 헬스케어인데 하루 만에 급락으로 전환됐고 또 어제 시장에서 그 암과 관련된 종목들은 급락할 때 나름 버텼던 비만 당뇨. 그래서 비만 당뇨는 강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펩트론은 또 두 자릿수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불안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건 다 시장 탓입니까? 아니면은 이들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문제는 없죠. 예, 문제는 없는데 그냥 심리죠. 심리전이에요? 보면 펩트론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 기관은 한 37,000주밖에 안 팔았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했습니다. 순매수했고 그동안 아주 시장이 핫했던 알테오젠도 오늘 급락을 했는데 한 7% 이상.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은 한 10만 주 이상 샀고요. 이제 이게 보면 장중에는 거래원이라든지 이제 어느 증권사에서 파냐 사냐 이런 거 보면 외국계 증권사가 파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외국인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되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는 오히려 좋은 뉴스가 나오고 뉴스에 이제 약간 세로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좀 빠지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반도체라든지 기존 주도주들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들이 지금은 이제 이런 바이오 종목을 갖고 추석 연휴까지 지나서 보기에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 섹터들이 원래 보면 좀 많이 흔들죠. 예, 많이 흔들기 때문에 그 흔들림을 이겨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쪽을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내용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이벤트 플레이 그다음에 일정 플레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바이오 종목들은 그것들을 잘 못하시게 되면 사실은 뭐 사자마자 마이너스 20%도 금방 갈 수 있는 게 이쪽 섹터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좀 본인의 성향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이화진 과장님이 말씀 안 해주신 그 메리츠 금융지주 네. 네, 이건 2,400억짜리 자사주 신탁이 들어간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고요. 항상 여기는 제가 전 직장이었으니까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그 주식 사서 지금 계속 소각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계속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하시려면 오히려 이런 종목이 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전 직장이니까 이때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상승 종목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하락 종목 펩트론,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를 한번 전망해 볼게요. 제발 다음 주는 차라리 그래 추석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나쁘지만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차라리 물리더라도 3분기 실적 좋아지는 섹터, 중국 소비재 쪽으로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왠지 모르게 저도 불안합니다. 콩콜에서 분명 지난주까지는 전공정 우리 투자하자. 후공정에서 전공정자 있는데 뭐 다 같이 빠져버리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게 있나? 생각보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나? 그러면 2차 전지는 이미 시장에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항은 좀 안전적인 이번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정도 4분기도 좋아질 수 있는 거. 결국에는 중국 소비재, 롯데 관광개발이나 아니면 호텔, 면세 쪽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더라도 실적이 잘 나온 종목으로 물려보자. 나는 중국 소비 쪽을 보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화진 과장님에 이어서 이건희 부장님은요? 네, 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네. 그냥 좀 쉬십시오. 쉬면서 하자. 예, 저도 이제 휴가를 냈는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명절 전에 굉장히 뭐 거래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봐서 친척들한테 맛있는 걸 사주시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조카들 돈 뺏겠대요. 네, 오히려 이제 약간 좀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으셨다가 사실은 이제 10월 5일 날 열리는 시장이 이제 10월 4일 날 열리는 시장에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아마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이제 당분간은 이런 테마주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월화수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종목들이 막 급등락이 나오고 어떤 뉴스만 나오면 한번 올랐다 쭉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장이 사흘 동안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일부 이제 반도체 장비나 뭐 하이닉스가 오늘 오후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반등 수준에서 지금 조금 이제 하락을 더 이상 줄이고 한 1, 2% 정도 올라오는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그냥 쉬엄쉬엄 하자. 너무 욕심내지 말자. 우리 조카들 선물 살 돈 주식으로 벌어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또 이렇게 금요일장 마무리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